올해 9월 1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가 달라지고 같은 날 전국의 많은 은행 창구들도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은행이나 찾아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는 날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혹시 아직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반드시 바뀐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한 은행만 믿고 모든 돈을 맡겨두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퇴직금처럼 한 번에 큰 돈을 예치하신 분들은 이제는 분산 예치 전략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 앱 없이도 우리의 통장과 예금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둘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중요한 변화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은행이 가까이 없어도 앱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금융 전문가로 내가 30년 동안 모은 예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이 말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서울에 사는 75세 박창호 어르신은 퇴직 후 손주들 학비에 보태려고 2억 원을 한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 뉴스 하나가 그의 밤잠을 앗아갔습니다. 올 9월 1일부터 은행 창구 대거 폐쇄 예금자 보호제도 변경.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니, 우체국에서 은행 일을 대신해 준다는데 이게 진짜야? 갑자기 궁금하셨죠? 그런데 이 말 절대 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은행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꼭 은행에 가지 않아도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요즘처럼 인터넷도 복잡하고 스마트폰은 더더욱 낯선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잠금도 잘 못 푸는 분들이 많으시고 은행 앱을 열었다가 그 복잡한 메뉴에 머리 아팠다는 분들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럴 땐 그냥 은행 한번 가자 하고 결심하지만 문제는 거리입니다. 집에서 은행까지 1시간 걸려서 가고 창구 앞에 서면 줄도 길고 무슨 말인지 설명도 빨라서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 정리는 자식이 올 때까지 미루고 잔액 확인은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가까운 곳에서 내가 이용하던 은행 일을 대신 볼 수 있는 제도가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덕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업무를 일부 대신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엔 국민은행 일은 국민은행만 가야 했지만 이제는 내 동네 우체국에서도 일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요. 예를 들어 송금이나 입출금, 간단한 서류 안내, 심지어 대출 상담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심사나 금리 결정은 원래 거래하던 은행에서 처리되지만 그 과정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은행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그나마 같이 다니던 딸이 결혼하고 멀리 이사 가버리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랍니다. 하지만 동네 우체국에서 거래, 은행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걸 알고 나서는 살짝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시행 전이라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 제도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용해보겠다고 기대에 찬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은행 대리업 제도는 단순히 편리하다는 걸 넘어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와 우리 삶이 더 가까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느라 지쳐본 분들 계시죠? 생활비는 국민은행, 적금은 신한은행, 자녀 용돈은 농협. 어쩌다 보니 통장을 이리저리 나눠 쓰게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예전처럼 스마트폰 앱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다른 은행의 통장 정보까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갔는데도 신한은행 잔액을 볼 수 있고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신청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 복잡한 등록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 없이도 된다는 점이에요. 정말 반가운 이야기 아닐까요?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예전엔 은행 세 군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지쳤다며 이제는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루가 훨씬 여유롭고 즐거워졌다는 거죠. 이처럼 요즘 세상은 은행이 우리 곁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도도 많아지고 바뀌는 것도 많다 보니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내 돈을 내 손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못 써도 내 통장과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 편하게 듣고 필요한 정보는 메모도 해두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보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법은 우리의 통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입니다. 오는 9월부터, 그러니까 2024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에 넣은 돈 중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도가 1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퇴직 후 목돈을 한꺼번에 받은 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서울에 사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퇴직금 2억 원을 고스란히 국민은행에 예치하셨습니다. 큰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은행이 갑자기 부실해지거나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제도였다면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 덕분에 이제는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금융상품이 이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보통예금, 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 상호부금 같은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펀드, 주식,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보험 같은 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품 설명을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그 한마디가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보험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넣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사람당 1억 원이 아니라 은행당 1억 원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국민은행에 통장을 3개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보호받는 건 1억 원까지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2억 원이라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각각 나눠서 넣으면 각 은행에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바로 분산 예치 전략입니다. 한 60대 후반 어르신께서 처음엔 통장을 이리저리 나눠 넣는 게 귀찮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해보니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돈은 한 군데 몰아넣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나누는 게 진짜 지혜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면 얼마나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죠? 여기서 또 하나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공동 자동 인출기, 즉 ATM과 무카드 출금 제도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편의점에 설치된 공동 ATM을 이용하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바로 출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타행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해당 은행 ATM이 있어야만 출금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제는 공동 ATM이 마치 내 은행 ATM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인증만 해두면 카드 없이도 출금이 가능한 무카드 출금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카드 잃어버리면 은행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부산에 사는 70대 김수남 어르신은 며칠 전 밤에 병원비를 인출해야 했는데 은행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라 자녀에게 부탁하느라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필요한 현금을 찾을 수 있어서 더 이상 누굴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는 앞으로 이런 공동 ATM을 전통시장, 주민센터, 대형마트 같은 곳에도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께는 정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전한 상품을 골라서 지혜롭게 나눠서 예치하고 필요할 땐 가까운 ATM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앱을 몰라도 되고 카드가 없어도 되는 시대.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 내 돈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제도가 있어도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바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통장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제도가 좋아졌고 통장을 지키는 여러 방법도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진 시대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무서운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 김영숙 어르신도 평생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 큰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의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며 긴급하게 이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안 들었다고 하셨어요. 상대방은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투도 정중했고 앱 설치 안내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을 설치하고 몇 번 클릭만 했을 뿐인데 다음날 통장을 확인하니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몽땅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교묘했고 정말 은행 직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음성을 써서 진짜 은행 직원처럼 말하거나 공식 사이트와 비슷한 가짜 문자 링크를 보내는 매우 정교한 수법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지도 않고 지금 바로 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급하게 몰아세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내가 직접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그 일을 겪은 이후 휴대전화에서 출처 불명의 금융 관련 앱은 모두 삭제하고 은행 공식 앱만 다시 설치하셨습니다. 또 문자로 오는 링크는 아예 열어보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거절하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딸과 함께 이동통신사에 가서 스팸 차단 앱도 깔았고 자주 쓰는 은행 대표번호도 연락처에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똑똑한 기술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바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혹시 받았다 해도 상대방이 계좌를 언급하거나 이체를 요구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직접 은행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고령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 직원 실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팸 번호 차단 기능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 대상 교육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보호 장치가 있어도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면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행 상품을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물어보는 것처럼 모르는 전화가 오면 진짜 은행에서 온 건지 확인해 보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내 통장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은행은 더 가까워지고 제도는 더 강해졌지만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늘 우리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보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께도 꼭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조심이 한 가족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건 경계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셨기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뉴스, 새로 바뀌는 제도, 복잡한 금융 용어들 앞에서 괜히 기가 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런 말 무심코 한 번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미 그 자체로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예방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통장을 지키고 노후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 문자로 온 이상한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이 질문 하나로 수천만 원의 예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묻는 게 부끄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고 은행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만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기술이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태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있지만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진짜 내 삶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계는 몰라도 살아온 세월에서 나온 감이 있어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과 신중함은 어떤 기술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단단합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차분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나눠보세요. 딸에게, 아들에게, 친구에게.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된대? 편의점에서도 이제 돈 찾을 수 있더라. 그렇게 한마디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묻고, 내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과 예금을 지키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 금융, 생활의 지혜를 쉽고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든든해지고 함께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